2021년 12월 4일 오늘 토요일이고요. 오후 7시 55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스피 200 지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의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상승이 어떻게 오고 또 하락이 어떻게 왔는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자, 우선 1998년 이때가 IT 버블, 그죠? 예. 그때의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대부분 상승은 1년 정도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승을 한다, 상승장이다 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1년을 주기로 보시면 됩니다.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1년간 올라요. 자, 1년간 오르고요. 여기서 이렇게 1년간 오르죠. 좀 더 선을 조정을 해볼까요? 검정색으로 굉장히 굵게 한 4 정도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상승장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1년간 하락장이 오고, 예, 다시 1년간 상승장이 오고, 다시 1년간 하락장이 왔죠. 자, 흐름을 잘 보세요. 1년간 상승하고, 1년간 하락하고, 1년간 상승하고 1년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은 상승 하락을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여기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상승을 할 때 투자 심리도가 같이 올라요. 이렇게. 자, 투자 심리도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심리도도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의 상승과 주가의 상승이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투자 심리도가 하락할 때, 주가도 같이 하락하고,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장 일반적인 흐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락이 오는 이유예요. 하락이 오는 이유는, 이렇게 거래량이 위로 튕겨 오르면, 그쵸? 거래량이 위로 딱 튕겨 오르면 그때부터 폭락이 와요. 예. 이것도 제가 빨강색으로 진하게 처리를 할게요. 자, 빨강색으로 진하게, 그죠? 거래량이 튕겨 나온 자리를 제가 표시를 한 거예요. 하락할 때 거래량이 튕겨나온 자리입니다. 그 이후로 폭락이 와요. 근데 폭락이 오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보통 내려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잘 보세요. 하락할 때 거래량이 튕겨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하락할 때도 거래량이 튕겨나왔습니다. 여기서 튕겨나왔어요. 자, 그 이후에 하락이 왔죠. 잘 보세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에 하락 단계에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위로 올라오는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먼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03년도로 가면 조금 더 다른 흐름이 나와요. 자, 2003년도부터의 흐름을 보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그리고 상승이 이렇게 옵니다. 다르죠? 예. 기존의 흐름과 달라요. 1년 상승하고 1년 횡보하고 1년 상승하고 1년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투자 심리도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상승, 하락, 그죠? 상승, 하락.
그리고 상승이 왔습니다. 네. 자, 보세요. 투자 심리도는 똑같아요. 상승하락, 상승하락, 상승하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부근, 이게 지금 2004년이죠. 2004년에 왜 하락이 안 오고 횡보가 왔냐는 거죠. 그리고 2006년도에도 횡보가 왔어요. 이 횡보가 온 이유는 뭐냐면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는 주기에 거래량이 위로 올라오지 않아요. 투자 심리도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와야 하락인데,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조정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흐름을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돼요. 하나의. 그러니까 이 상승기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하나라는 거죠. 중간에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이제 2008년으로 가면 예, 이렇게 하락하고요. 그렇죠? 다시 이렇게 상승하고 여기가 또 1년 횡보하고 다시 상승해요. 여기는 이렇게 하락하고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하락하고 이렇게 상승합니다. 동일하죠? 그죠? 계속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거예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반복하는데 여기서도 하락기에 거래량이 딱 튕겨 나와요. 보세요. 여기서 튕겨 나왔죠. 자, 차이점이 이해되시죠? 예.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거래량이 튕겨나온 자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이클이 하나로 잡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이클이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사이클이 딱 단절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도 거래량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 심리도가 봉이 이렇게 내리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방향이 없어요. 예. 이때는 예, 아무런 흐름이 없습니다. 보시면 중구난방이에요. 엄청 복잡해요. 실제로 봉도 그렇게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도 거래량이 딱 튕겨 나왔어요. 자, 거래량이 튕겨 나오는 거를 보통 하락이라고 부릅니다. 하락. 그러니까 하락이 몇 번 온 거냐면 4번 온 거예요. 그죠? 하락이 4번 왔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1999년에 IT 버블을 시작으로 해서 하락기가 1번, 2번, 3번, 4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투자 심리도랑 예, 봉이랑 거래량을 기준으로 딱 보시면 예, 딱 보여요. 이게 대세 상승기의 거래량을 관리하는 방법과 예,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상태에서의 거래량 관리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방향이 너무 없어서 저도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어디가 상승이고 어디가 하락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암흑시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암흑시대. 예, 그래서 여긴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암흑시대가 끝나고 상승이 시작돼요.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락해요.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데 지금의 모양새가 굉장히 기이해요. 예, 이건 엄청 기이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상승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른 적이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흐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여기도 상승하고 하락하죠. 이렇게 하락하고 중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하고 이제
하락하고 있는, 지금도 하락 주기예요. 예. 그런데 여기도 거래량이 튕겨 나왔죠. 자, 거래량이 여기서 튕겨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거래량이 상승 하락 주기를 만들어 놓고 거래량이 튕겨 나온 적이 몇 번이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에요. 그리고 5번. 총 5번이 왔는데 5번이 오는 동안 다 급락이 있었어요. 저 거래량이 튕겨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수개월 동안의 하락이 이어집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하락이 있죠. 여기도 하락이 있죠. 예. 그리고 여기도 하락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하락이 있습니다. 여기도 하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위로 튕겨 나온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폭락이 왔다는 얘기예요. 거의 빠짐없이. 암흑기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여기는 경제 암흑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무런 분석도 적용되지 않아요.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 경제 자체의 흐름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거래량이 튕겨 나온 시점. 근데 거래량이 여기도 튕겨 나왔어요, 지금.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튕겨 나왔어요. 근데 완전히 나오지 못했어요. 완전히 나오지는 못하고 일단 나오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대세상승장의 형태. 그러니까 대세상승장이 2번 있었잖아요. 2003년도에서 2007년, 2009년에서 2011년까지의 대세상승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거래량이 위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꼭대기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세상승기의 케이스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종가가 373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전에 형태를 답습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폭락이 나올 수 있는 환경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까지의 월봉의 구조와 투자 심리도 거래량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시면 상당히 지금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고점만 딱 추적을 할게요. 고점만 추적을 하겠습니다. 고점. 자, 이 상승기의 고점은 여기에요. 134.76. 134 대충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서 지수가 붕괴됐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나오는 거예요. 거래량이 나와야 하나의 사이클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다시 134를 회복하는데, 여기가 134를 찍은 건 2000년이에요. 2000년. 그리고 134를 다시 찍은 해는 2005년입니다. 그러면 5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5년. 붕괴된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5년. 자, 근데 이 134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사이클은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거는 고점으로 인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이클이 어디까지냐? 여기에요, 여기. 여기 고점이 얼마냐면 263.91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61.84예요. 그러면 261.84, 여기를 기억해 두세요. 261. 이렇게 찍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 고점을 찍었어요. 근데 261에서 조정을 할 때 어디를 가냐? 전고점을 가요. 그죠? 134를 갑니다. 잘 보세요. 134를 가죠. 그러니까 신고점을 찍고 거래량이 폭발한 하락이 오면 전고점으로 간다라는 공식을 하나 만든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만든 거예요. 자, 전고점, 신고점. 자, 신고점을 내고 하락. 이렇게 조정 말고요. 이렇게 조정하는 것 말고 하락을 시작하면 전고점까지 간다. 라는 규칙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만든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 시점은 2010년도입니다. 그러면 3년 정도 걸리는 거죠. 예, 보통 고점이 무너지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예, 몇 년이 걸려서 회복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지죠. 새로운 고점이 얼마냐면 295입니다. 자, 295. 이 수치를 또 기억하셔야 돼요. 295입니다. 295. 그러면 295, 261, 그죠? 그런데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면 전고점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고점이 터진 상태에서 조정은 최소한 261까지는 내려가야 되는데 261을 만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고점이 295 정도 수준인데 이걸 회복하는데 6년이 걸렸어요. 6년. 예, 그러니까 최고점을 만들고 하락을 한 뒤에 새롭게 고점을 만드는데 6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점이 다시 탄생하죠. 339. 네, 339. 예,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339에서 조정을 하잖아요. 조정을 하다가 하락으로 바뀌었죠.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그러면 하락 이후에 나오는 저점은 전고점을 가는 거죠. 전고점이 295잖아요. 그러니까 295를 찍었다는 얘기죠. 내려갈 때. 다시 신고점을 그렸습니다. 예, 신고점의 위치는 449죠. 예, 449. 자, 다시 쭉 가보시면 이제 새로운 고점은 449예요. 그러면 449에서 조정을 하는데 거래량이 위로 튕겨 나오면 전고점을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39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거래량이 터지면 339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 달에 거래량이 늘었다? 그러면 이 구조는 339로 가야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역사로 봤을 때. 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전체의 그림이에요. 예, 이게 지금까지의 그 코스피 200 지수가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하락 이런 식으로 해서 20년 가까이 흘러오는 동안에 예,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다른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6번의 하락이 보이죠? 6번의 하락 중에 이 빨간색 수직선을 기준으로 그 뒤에 하락이 오지 않은 봉이 없잖아요. 다 왔다고요. 다 폭락이 한 번씩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로예요. 기로. 거래량이 터지고 종가가 하락하면 제일 먼저 가야 되는 자리는 339로 보이고요. 339. 그 다음으로 간다 그러면 295 정도 보여요. 295. 295는 예, 언제 고점이냐면 2011년
고점입니다. 저 고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예. 2011년 고점이 300 정도 되니까 저 고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상승하는 기간 동안 외국인이 50조가 넘는 돈을 샀어요. 주식을, 현물을 50조가 넘는 돈을 샀는데 안 팔았어요. 이 횡보 기간에서 안 팔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그 매수 금액을 다 팔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수했었던 고점까지는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1년에 만들어졌던 그 부근에 만들어졌던 고점이 295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번 달에 거래량이 늘고 종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온다면 1차적으로 339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339에 도착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내린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339로 가는 흐름이 완성이 된다면 지금까지의 흘러왔던 맥락에서 보면 300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은 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차트를 그렇게 그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20년짜리 차트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년 동안에 만들어진 월봉 차트를 보시는 거라 이렇게 뭐 한 달, 뭐 일주일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상승 하락 사이클을 어떻게 이용해 왔었는지를 데이터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투자 심리도의 구조로 봤을 땐 하락기예요. 상승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구간에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조정을 이어갈 수는 있는데 이게 상승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정기지 상승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건 사실상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래량이 터지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고 종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미니멈이 339예요. 미니멈. 맥시멈이 아닙니다. 미니멈이 339고 339에 도달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최소한 300까지는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파악이 되냐면 2003년도 상승기에 외국인이 현물을 20조를 샀어요. 외국인이 현물을 20조를 샀는데 정작 2007년도 상승기에 20조를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했던 돈을 다 매도한 뒤에는 매수했던 자리에 고점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3년도의 고점이 2008년도의 저점이랑 거의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만들어진 2011년도 부근에 만들어진 고점이 이번에 하락할 때 어느 정도 도달해야 될 자리와 유사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뭐 이게 반드시 간다라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월봉의 형태로 봤을 때 갈 수 있는 자리는 1차적으로 339예요. 339는 2017년, 18년 때의 고점을 뜻합니다. 이 339라는 수치를 코스피로 환산하면 2600입니다. 그러니까 2600까지는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단 373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373 아래로 내려가야 339를 갈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100 지수가 373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339까지 가겠다라는 거고요. 가는 도중에 거래량이 터졌다. 거래량이 터지면 갈 수 있는 자리가 339가 아니라 295까지도 확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빨간색, 지금 빨간색 라인 6개가 보이시죠? 그 6개가 뜨고 나서도 상당 시간 하락을 해요. 단봉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 시간 하락을 하는데 지금 만들어진 시간으로는 내년 4월까지예요. 내년 4월까지는 투자심리도는 계속 내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달에 종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내년 4월 정도에서 저점을 만들지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락 쪽에 또는 고퍼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번 달에 혹시 374 아래로 내려가면 저점은 올해가 아닌 내년 4월 부근이라는 점은 감안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